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1년도 간평사 기출문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자, 16번. 이거 16번 문제 내시균형 구하는 건데요. 요렇게 게임 이론 할 때 우리가 복잡한 게임 이론보다는 이렇게 스토리 주는 게임 이론을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갑과 을이 총 금액 10만 원을 나눠주는 두 명이서 10만 원을 이제 나누어 갖는 비협조적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규칙은 보기와 같다. 다음 전략 중 내시균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갑과 을이 각각 10만 원 미만에서 만 원 단위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동시에 제시할 수가 있대요. 10만 원 미만.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뭐 빵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니까 빼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문제는 10만 원이 둘이 합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고 합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둘 다 10만 원 내에서 내야 되는데 10만 원을 합해서 내지 않은 거야. 갑이 4만 원, 을이 5만 원 이렇게 내게 되면은 10만 원 이하니까 각자 제시한 금액을 이때는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10만 원에서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4만 원, 5만 원 제시하면은 4만 원, 5만 원 가져가고 만 원 남았잖아. 이거 그냥 쿵 하고 공중 폭파되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많이 냈어. 내가 7만 원 써냈어. 갑이. 내 을도 만약에 8만 원 써냈어. 서로 많이 가지려고. 자,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제시한 금액이 똑같아. 그럼 만약에 7만 원, 7만 원 똑같으면 5만 원, 5만 원 되는 것이고 제시한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써낸 사람은 자신이 제시하는 금액을 받고 많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은 뭐야? 적은 금액. 얘가 갑이 7만 원 냈어. 을이 8만 원 냈어. 그럼 갑은 7만 원 받고 을은 얼마 받는 거야?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갑이 작은 금액으로 7만 원 갖게 되면 을은 3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둘이 똑같이 제시하면 각각 5만 원씩 받고 문제가 좀 치사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표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거기다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까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하려고요. 표를 만들어서 결과를 거기다 한번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지저분해요.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새로 할래다가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예, 이쪽으로 옮길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세요.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야. 해설에는 뭐가 어떻게 되고 저거 그렇게 따질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약간 무식해 보이긴 한데 이렇게 직접 표를 만드셔야 돼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9만 원까지 해야 돼. 예, 저 공간이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여기다 한번 직접 써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갑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이제 을이라고 합시다.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게 좀 너무했지. 뭐 이렇게까지 10만 원까지 합니까? 그냥 한 4만 원이나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끌기 작전이죠. 그래서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서 더 해야 돼. 공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하기를 원해. 이런 패턴의 문제가 요즘 좀 출제가 옛날 거지만 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10만 원 미만에서 값을 제시하게 되는데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합쳤을 때 1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 형광펜처럼 둘이 합해서 10만 원 미만이 되는 거니까 얘가 5만 원, 5만 원까지도 10만 원 미만. 아이고, 색깔을 너무 진하게 됐어요. 자, 색깔을 요걸 합시다. 10만 원 미만이니까 요게 10만 원 미만이겠지. 아니면 얘가 6만 원 냈는데 얘도 4만 원 내면 이것도 10만 원보다는 10만 원 이하가 되겠죠.
합이 10만 원 이하가 될 거야. 얘도 10만 원 이하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 값이 4만 원 냈는데 을이 6만 원 내면 이것도 10만 원 이하가 될 것이고, 여기도 10만 원 이하가 될 거예요. 자,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전부 다 10만 원 미만이 이하가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노란 색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자,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은 둘이 합쳐서 10만 원 넘어서는 거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색깔 좀 확 부각이 안 되죠? 그러면 요걸 할까요? 여기 10만 원 넘어서는 거지. 10만 원 넘어서고 10만 원 넘어서고 10만 원 넘어서고 이 영역이 될 거야. 여기도 10만 원 넘어서고 이렇게요. 여기도 10만 원 넘어서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안에 값이 얼마가 써지는가 그걸 찾아야 돼. 자, 합쳤을 때 우선 10만 원 이하일 때는 각자 제시한 금액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1, 둘 다 이게 작은 거니까 2, 3, 4, 5, 6, 7. 값은 이렇게 받아. 을은 어떻게 받아요? 을은 둘 다 이제 똑같으니까 1, 여기 자기 1이니까 1, 1, 1, 1, 1, 1 이렇게 받아요. 자, 한번 다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1을 받겠죠. 1, 1, 1, 1, 1, 1. 여기는 2, 2, 2, 2, 2, 2. 채워 넣어 보세요. 자, 이걸 다 하기엔 그러네. 3, 3, 3, 3, 3. 약간 뭐 게임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4, 4, 4, 4. 여기도 4. 여기는 5, 5, 5, 5. 여기는 6, 6, 6. 여기는 7, 7. 이렇게 될 거야. 을은 얼마나 가져갑니까? 그대로 자기가 낸 거 가져가. 2, 2, 2, 2, 2, 2, 2. 3, 3.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게 되네요. 아무튼 중독성이 있어요. 3. 여기는 4, 4, 4, 4, 4, 4. 대략 패턴만 해가지고 대략 이렇게 내슈균형을 찾는 거니까 뭐 그렇게만 좀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그냥 뭐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합쳐서 10만 원이 넘어서잖아? 그러면 금액이 동일할 경우는 5만 원씩 가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어디가 동일합니까? 색깔 이렇게. 여기 5만 원 동일하죠. 6만 원 동일하면 여기도 5와 5가 될 것이고, 7만 원이면 여기도 5와 5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요. 만약에 금액이 차이가 나. 10만 원 넘었는데 똑같으면 5만 원인데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낸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져가.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 값이 6만 원 썼고요. 을이 5만 원 썼어. 그러면 5만 원 낸 애가 먼저 가져가요. 근데 나머지 10만 원에서 5만 원 가져갔으니까 그 차이만큼 나머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은 나머지 금액이 5만 원이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5만 원 이렇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을이 5만 원이고 값이 7만 원을 냈습니다. 그럼 누구가 맞아? 얘가 가져가. 5만 원 적게 썼으니까 나머지 얘도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4만 원 냈고 얘가 7만 원 썼어. 그러면 이때는 여기 보시면 4만 원 낸 애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 얘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값이 5만 원, 6만 원 내면 5만 원 얘가 가져가고 나머지 5만 원. 여기 뭐 어떻게 할까? 여기는 값이 5만 원인데 얘가 7만 원 하면 얘가 값이 5만 원 같고 얘도 5만 원. 여기는 6만 원, 7만 원 되는 거니까 값이 6만 원 같고 을은 4만 원. 여기는 6만 원과 7만 원이니까 적게 써낸 을이 6만 원 같고 값은 나머지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내시균형을 다 좀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시균형은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 굵은 걸로 합시다. 굵은 걸로. 색깔도 다르게 어떻게 할까? 확 띄어야 되는데 이걸로 할까요? 자, 만약에 을이 10,000원을 선택하면 값은 어떤 거야? 1이면 1, 2, 3, 4, 5, 6, 7 이렇게 8, 9 하니까
저 9가 제일 낫죠. 9에다가 밑에 꺽쇠 체크하시는 거야. 여긴 빠졌지만 여기서 쭉 있어요. 쭉 있으면 2로 얘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여기도 꺽쇠 뭐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3일 때는 어디가 제일 큽니까 하면은 요 밑에 계산해야죠. 꺽쇠를 체크하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4일 때 1, 2, 3, 4, 5, 6 여기 6 해서 저 뒤에 얘가 9만 원, 4만 원 하면 어떻게 돼요? 끝에 가보면 저 끝까지 원래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얘가 4만 원인데 얘가 값이 여기 9만 원을 선택하게 되면 얘가 4만 원 갖고 이겼으니까 근데 역시 얘가 6만 원 같네. 8일 때도 4만 원 갖고 6만 원 갖고 이렇게요. 여기 뭐 이렇게 다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서 꺽쇠를 체크하시면 답이 요게 되나요?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아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직접 이렇게 표를 그려서 내시균형 찾아보세요. 얘가 만약에 4만 원일 때는 뒤에 을이 선택하면 1, 2, 3, 4, 5, 6 해서 어느 거 선택하냐 해서 꺽쇠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타낸 결론을 셀프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거기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맞나 틀리나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아셨죠? 자, 이거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다음에 17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16번 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게임 이론인데 게임 이론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하긴 하지만 깊이 있게 물어보기는 좀 그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응용하는 퀴즈 비슷한 스토리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가로 안에 용어가 올바로 들어간 것은 자,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은 여가 소득 모형에서 임금의 변화율에 따라 도출되는 무슨 임금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격입니다. 원래 이제 임금 소비 곡선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소득 소비 곡선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뭐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PPC 해가지고 가격 소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가라고 할게요. 여가고 여기가 뭐 소득 이렇게 있으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임금률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자, 아시다시피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요. 우리가 P, 프라이스, 가격이 변했을 때 컨섬션, 커브 이렇게 얘기해요. PCC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노동 공급 곡선으로 직접 노동 놓고요. 임금 이렇게 놓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보이게 돼요. 노동 공급 곡선이. 그랬을 때 우리가 주로 출제가 또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 경우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노동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임금률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가팔라지니까 여가의 가격이 비싸져요.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 자, 그러면 당연히 비싸진 여가에 대한 소비는 줄이고 노동 공급은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효과가 항상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소득 효과는 자, 임금률이 올라가면 예산선의 영역인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니, 여기가 선택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네, 그게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여가가 쓰레기가 아니다 그러면 여가의 소비량은 정상제니까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제가 삐딱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삐딱선이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후방 굴절하는 경우에는 여가가 정상제인데 임금이 올라간 뒤 삐딱선이 효과가 더 큰 경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게 되면은 임금이 올라갈 때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상향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 임금이 올라갈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소득 효과 크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해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노동 공급이 후반굴절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후반굴절하는 상황은요. 여가가 열등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상제여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여가가 증가하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 이렇게 그냥 저절로 암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하에서 노동 공급 곡선의 우하형, 우하형이 여기잖아. 후반굴절하는 게 지금 우하형 한다는 겁니다. 구간에서는 소득 효과가 더 크다. 뭐보다? 대체 효과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장을 쓰려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 18번 볼게요.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요 독점은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자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죠. 노동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수요 독점이잖아. 노동의 수요가 누구냐면 이제 기업이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파워를 갖고 있어. 그러면 공급 곡선을 둘로 쪼갠다고요. 이렇게요. 알고 계시죠? 요거는 MFC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거죠. 이게 MRP예요. 물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L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MRP 해서 요게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스텝 1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MRP와 MF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거에서 최저 고용이 결정됩니다. 최저 고용이 결정돼요. L스타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은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스텝 2는 여기서 결정하고 L스타. 임금은 여기서 결정돼.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가 가치를 창출한 거는 이만큼인데 그보다 낮은 임금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텝 2는 자, L스타를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응하는 네, W스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더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착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틀린 것은 이 노동시장의 균형 고용량은 완전 경쟁 노동시장. 완전 경쟁이라 하면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은 여기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수요 독점, 수독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에 비해서 고용량은 더 적다. 맞아요. 임금도 더 낮죠. 기업이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임금은 낮게 책정한다. 임금은 낮게 책정한다. 착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완전 경쟁시장의 균형임금 사이의 최저임금을 경제적으로 설정할 경우 맞아요. 이게 사실 의미가 있어서 예전에 자주 출제되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해버리면 색깔이 좀 두드러지지 않네요.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이러면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MFC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새로운 MFC 곡선과 MRP가 만나는 여기서 균형이 새롭게 결정돼서 고용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잘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A라고 할까요? 여기 A점과 여기 B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균형임금과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임금 사이에 여기 하면 무조건 들어가. 근데 여기도 해도 되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고용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은 수준. 그렇죠. 균형임금이 이거잖아. 근데 엘스타에서 살펴보면 한계 생산 가치는 여기까지 A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MRP,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VMPL이라고 하죠. 똑같은 거야. 한계 생산 가치. 이게 A가 해당하는 건데 그보다 낮은 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자, 균형 임금은 지금 여기 B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 MRP죠. MRP. 한계 수입 생산. MRP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A잖아. 그러니까 B는 A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많은 얘기예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잘 체크해 두시면 돼요. 이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임금보다 낮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는 수요 독점적 착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사이에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설정할 경우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연두 색깔로 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노동의 평균 요소 비용, 이게 AFC예요. Average Factor Cost. 그냥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바로 AFC야. 그러니까 AFC가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경우는 MFC가 더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한계 요소 비용, MFC야. 모두 감소한다?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MFC는 이거잖아. MFC는 이건데 MFC는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보이십니까? 그림에서 MFC는 이렇게 생긴 건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 버렸고 AFC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그림이. 아니 MFC가 이거잖아 이거.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려갔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MFC는 감소했고 AFC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잘 봤냐? 그 문제인데 좀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 자체만 그냥 이해하세요. 여기서 막 크게 응용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19번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이럴 때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부 개입이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3번 시장 실패는 외부 효과가 그렇죠. 외부성도 시장 실패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4번 시장 실패는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소유권이 명확하게 되면은 이 코즈 정리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시장 실패,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상황이고 협의의 시장 실패는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광의의 시장 실패는 공평성 또는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런 것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20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볼까요?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분 우선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치죠. PMC보다 SMC가 외부 비용까지 고려하니까 더 커요. 그리고 생산량은 우리가 외부 불경제니까 비용을 증가시키는 나쁜 거거든. 자, 그런 경우에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은 과다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잉 생산이 돼요. 과잉 생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이론 외부 경제, 이론 외부성은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는데 나쁜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네요. 다음에 2번 소비의 외부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회적 최적 소비량은 시장 균형
외부 경제라는 것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PMB가 베네핏인데 SMB가 얘가 외부적인 이로운 소비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편익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야. 사회 전체적으로. 이거 바로바로 보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표 그려가지고. 그냥 당연히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이로운 외부성이잖아. 이거는 편익을 더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과소 생산 공급된다니까. 나쁜 거는 과잉 생산되고요. 좋은 거는 과소 생산 공급된다. 적다. 맞습니다. 자, 외부 효과의 내부화로는 외부 효과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내부화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바로 비효율성 이거를 다 해결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의 내부화로는 외부 효과의 효율성을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맞는 것처럼 요거 이게 과잉 생산인데 이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사회적인 최적 생산은 시장 생산량보다 이건 적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생산량이 과잉 생산되고요.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거는 적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적다. 과잉 생산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문제 자체가 시장 균형 생산량은 많다. 그러니까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여기다 살짝 그림 한번 그릴게요. 얘가 PMC라니까 PMC가 있고요. 얘가 SMC가 이렇게 있죠. 이 그림도 살짝 넣어서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외부성이 없는 시장 전체 생산량을 저는 P라고 썼어요. 프라이빗. 여기가 프라이빗 생산량이고 여기가 소셜 사회적 생산량이에요. 사회적 생산량. 그러니까 사적인 생산량이 사회적인 생산량보다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라고 과잉 생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면 과잉 생산된다. 그건 맞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사회적 생산량은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는 더 적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주어가 바뀌어서 1번이 틀린 거야. 이건 마찬가지야.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과소 생산 공급되는데 이 편익 곡선으로 이제 그림을 표현을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은 아무런 외부성이 없고요. PMB보다 SMB가 이렇게 더 위에 있는 거야. 편익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이건 PMB고.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나타낸 게 뭐라고요? P, 여기는 S.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놔뒀을 때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된다고. 이게 이제 과소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사회적 생산량은 그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사회적 생산량은 사적 생산량보다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많다. 자, 뭐 스토리는 맞는데 뭐 주어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고. 다음 4번 볼게요. 교정적 조세는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이 교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외부성을 치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부성을 치유하는 조세야. 자, 이렇게 되면은 외부성을 치유하니까 경제적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세금이야. 그러다 보니까 피구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피구비안 텍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런 경우에는 외부성을 치유하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5번 볼게요. 5번. 오염 배출권 거래제에서는요. 정부가 오염 배출권의 가격을 먼저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총오염 배출량을 결정한다. 아니요. 배출권의 가격은 정부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환경 오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오염 배출권 거래량을 이렇게 딱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택시 면허 제가 말씀드렸잖아. 택시 면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면허증을 발급할 것인가 정부가 공급량을 오염 배출권의 수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라 수량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시장에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찾는 건데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 문제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풀게요. 감사합니다.